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직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인터뷰들을 보고 결국에는 이직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5-6군데 회사들의 면접을 보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을 했었는지 그 간략한 인터뷰 팁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인터뷰를 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받는 공통적인 질문, 그리고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일단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란 이름은 누구이다, 엠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와서 학교를 다녔고 무슨 과를 전공을 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지금 현재 다니는 이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이직을 준비 중에 있다. 뭐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은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오게 됐느냐, 그렇게 이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한국에 있었을 때 너는 영어를 얼마만큼 했니? 이 정도의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외에도 일을 할 때 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니? 아니면은 너가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이 있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을 다니기 때문에 나는 뭐 수영을 다니고 여름에는 테니스를 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힘든 점을 같이 공유하는 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뭐 이런 얘기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질문, 그리고 본인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 둘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준비 없이 너의 단점이 뭐니 이러면은 자기 진짜 단점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단점에 대한 그 보완점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그 단점이 너무나 부각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단점은 준비를 잘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이직을 하는 이유.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평판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많이들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의 향후 커리어의 목적, 커리어의 목표가 뭐니? 뭐 향후 3년, 뭐 아니면 5년,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니? 이런 질문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2년 내에는 어느 정도 뭐 이런 직급에 올라가서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또는 고객 측과 conflict,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팀에 들어와서 융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로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냥 솔직하게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일, 어떠한 일들을 그 전 직장에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묻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하나하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너가 어제 한 일이 뭔지 어제 했던 일을 말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일단 이직을 하는 회사의 직급 자체가 매니저 레벨이 아닌 매니저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매니지가 되고 싶느냐, 그러니까 매니저가 너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니?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느 정도
3년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징보다는 좀 더 나에게 린웨이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재량권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타스크 단위로 끊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점이 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냐라는 그런 측정도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회사도 어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이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지고 회사를 골라가는 거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면접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잘 맞는 사람을 뽑겠지만은, 회사 측도 이 인터뷰를 보러 오는 사람에게 어필을 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인의 회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이 회사의 엄청난 정보,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꼭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연봉을 어느 정도 바라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인지를 줍니다. 나는 꼭 이 금액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소 이만큼에서 최대 이만큼을 받고 싶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켓 프라이스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너네 회사 내부 규정이라든지 마켓 프라이스를 따라갈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더 플렉서블하게 더 오픈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접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그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질문할 거 없냐?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많이 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직급,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포지션에서 성공적으로 내가 맡은 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냐. 그게 성격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인터뷰를 보고 나서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이 다음에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고요.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질문 위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